반갑습니다.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현우산업 주주님들. 이번에 현우산업 관련해서 영상을 촬영할 건데, 현우산업이 PCB 관련해서, 현우산업이 PCB 제조업체죠. 근데 이제 FPCB 관련해서 기술 개발한다고 해서, 이 FPCB라는 건 이제 플렉스블 PCB 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히어지는 PCB 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이 기판 테마에서는 이 유리 기판과 FPCB 기판 이렇게 둘로 좀 나눠서 이제 테마적인 어떤 강세가 번갈아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판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1분기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좀 감소폭이 큽니다. 그에 따라서 현우 산업이 조금 타격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은 1분기 실적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겠다라는 예상이 되지만은 어쨌든 믿을 건 실적뿐이다 라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그러면 이어나가 보도록 하고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부터 해주시면 좋겠죠. 자, 요즘 들어서 이 FPCB와 유리기판의 테마가 굉장히 핫하죠. 그런데 이것을 비교한다기보다는 사실 용도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용도가 다르다. 어떤 말이냐면, 사실 유리기판의 사용처는 이 FPCB보다 훨씬 더 넓고요. 이 FPCB는 사실 우리 모바일 폰에 조금 특화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FPCB는 휠 수 있는, PCB라는 건 플라스틱 기판이고, F가 붙음으로써 휠 수 있기 때문에 이 폰을 폴더블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폴더블 폰 많이 보셨죠? 요즘은 뭐 플립폰이나 뭐 그런 폴더블 폰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이폰은 폴더블 폰을 아직 안 만들고 있죠.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 FPCB를 현우산업뿐만 아니라 많은 업체들이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고 있는데 27년에서 28년 사이에 이 폴더블 폰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아이폰에 직접 납품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LG 디스플레이라든가 LG 전자라든가 이 두 업체가 이 애플의 제1 협력 업체일 텐데 이 애플의 협력 업체에서 또 협력 업체가 현우산업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우산업이 이 FPCB를 개발을 성공을 해서 양산을 해서 하루빨리 기술을 선점해서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해야지만 그에 따른 매출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애플량 비중이 많기 때문에 폴더블 폰 생산하는 것에 좀 대응을 빠르게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이 내용은 또 뒤에 가서 또 다시 하고요. 자, 유리기판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FPCB와 어떤 겹치는 부분이 다소 미미할 것이다. 모바일에서도 특히 폴더블 폰이 아니라면은 유리기판을 웬만하면 겹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유리기판은 그냥 일반적인 PCB 기판의 대체품입니다. PCB 기판이 가장 이제 큰 단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내열성이 너무 낮습니다. 네, 한 80도만 넘어가도 이 내열성에 문제가 생겨서 힘 현상이 생깁니다. 이 힘 현상이라는 게 말 그대로 휜다는 거죠. 플라스틱 소재이기 때문에 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리기판은 이 내열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구동이 될 것이며 이 내열성을 박렬하기 위해서 이제 팬이라는 걸 사용하죠. 팬을 사용해서 열을 낮추고 있는데 이 팬의 영향력이 다소 낮아질 수가 있겠다. 이런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두 번째 이유로 플라스틱의 이 미세화 기술이 요즘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미세 공정의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유리기판은 이제 매끄럽죠. 표면이 굉장히 매끄럽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세 회로 패턴을 입히는데 이 한계에 다다른 현재 상황에서 더욱 기술력 증대를 일으킬 수가 있겠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겠습니다. 유리기판에서 좀 더 미세한 회로 패턴을 입힐 수가 있겠다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PCB보다 유리기판의 사용 빈도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유리기판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잘 깨진다는 거죠. 잘 깨지고 또 압력에 이것도 이제 뭐 깨지는 거의 한 일환인데 압력을 가하면 깨진다 라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텔만 해도 6년 정도 개발을 했는데 아직 양산을 못하고 있고요. 이 유리기판 기술력을 확보하려고 선점하려고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FP12의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기기가 소형화될 수 있죠. 플립 3 같은 경우 접으면은 굉장히 폰이 작아지죠. 그런 장점이 있겠고 이제 무게가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열 발산하는데 열을 내죠. 열을 내는데 분산 설계를 함으로써 내열성을 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서 이 초고성능의 설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장단점을 설명하는 슬라이드가 되겠고요. 이어서 이제 현우 산업의 매출 비중에서 어떤 회사가 비중이 높은지 이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기사가 되겠는데요. 자, 현우 산업은 PCB 전문 제조 기업으로서 주요 고객사는 LG와 LG 디스플레이 등으로 LG그룹 계열사 발주량의 상당한 실적 연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지난해까지 매출액 변동을 보시면은 28기가 23년이 되고요. 27기가 22년이 되죠. 그래서 21년도부터 꾸준히 이렇게 매출액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출 원가가 좀 크게 상승을 했고 매출 원가가 크게 상승을 해서 이 당기 순이익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거의 1억 정도가 줄어든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이 이제 공개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적을 보시게 되면 24년 1분기에 매출액이 5,253억을 달성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3년 4분기에 비해서 적자 전환했고 469억을 적자를 냈고요.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761억 원이 결정이 되면서 발표가 되면서 이렇다면 현우산업도 실적이 굉장히 좋지 못하겠다. 올해 1분기 실적이 좀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우산업의 실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4년 1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바 1분기 실적이 나온다면 또 다음 영상을 촬영할 거고요. 현우산업의 실적은 지금까지 보셨겠지만 매출액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의 실적이 24년 1분기 실적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까 LG 디스플레이도 매출액은 좀 상승하는 모습 보였지만 그 이후에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에서 적자를 보였죠. 그런 점에서 현우산업도 매출액은 증가할 수 있겠으나 그 외에 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여하튼 조금 감소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우사업의 주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주가는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금 여기 3,600원 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쳐주고 있죠. 이게 이유가 애플 관련주잖아요. 어쨌든 애플 관련주는 현재 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이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감소했기 때문인데 애플의 아이폰 16이 그 온디바이스 AI 있잖아요. 이 AI가 탑재되지 않는다라는 소식이 좀 퍼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삼성은 다음 S24에서 이 AI 반도체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경쟁폰이 될 아이폰 16은 탑재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어떤 매출 우위에 설 것이다. 삼성폰이 우위에 설 것이다 해서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애플 관련된 주들은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고요. 또한 이거는 이제 삼성이랑 애플이랑 같이 함께 묶인 어떤 악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국의 공무원 또한 공기관에 다니는 직원 이런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지침을 받았다는 거죠. 아이폰과 삼성의 폰을 사용하지 말고 국내 폰을 사용해라 이런 지침을 받았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퍼지면서 그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은 뭐 디스플레이나 모바일에서 조금 깎이더라도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가전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봤을 때 조금은 매출이 방어가 될 수가 있겠지만 애플은 모바일 말고는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 방어가 되지 못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고 또한 애플의 어떤 매출 감소가 좀 가시적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반영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최근에 이 아이폰 16에서 AI 반도체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다는 또 뉴스 기사가 나왔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 다시금 아이폰 소부장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여기서부터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16부터 어느 정도 대결 구도가 다시 성립한 것이죠. 그래서 매출 증대가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한 27년과 28년에 제가 말씀드렸죠. 폴더블 폰을 출시한다고 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 FPCB가 개발이 된다면은 현우 산업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어떤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종합하셔가지고 좋은 투자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